5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별량의 중앙값을 구해라. 자, 중앙값은 별량이 홀수계일 때와 짝수계일 때는 다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앙값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값이 작은 별량부터 나열을 합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나열해 볼게요. 20, 21,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27이 되겠죠. 따라서 27. 중앙값은 27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나열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건 3이네요.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하면 되겠네요. 자, 별량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개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4 더하기 7 나누기 2.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 자, 2분의 11 해도 되고요. 5.5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을 보겠습니다. 평균 중앙값 중 다음 자료의 대표값으로 더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지 말하고 그 값을 구해라 나와 있네요. 자, 24, 20, 35, 38, 37, 230.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값이죠. 극단적인 값은 자료의 큰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평균을 구한다면 여기 있는 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의 전체 별량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앙값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값 크기부터 나열하면 되겠죠. 20,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7,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230.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 그죠? 35와 37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60, 7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3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되겠죠? 63번 보겠습니다. 7개의 별량 2, 3, 4, 5, 8, 8, 8의 제빈값을 구하시오. 8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5번. 다음은 어느 조명 가게에서 하루 종일 판매된 전구의 소켓의 크기이다. 공장에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전구 소켓의 크기를 정하려고 할 때 평균 중앙값, 제빈값 중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을 말하고 그 값을 구하시오. 가장 많이 판매된 소켓의 크기를 준비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제빈값이 적당하겠죠. 자, 제빈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전구 소켓의 크기는 26이 되겠네. 26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겠네. 여기 5개 있네요. 그죠? 여기 또 있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6이 6번이나 있네요. 그죠? 따라서 제빈값은 26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6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진수와 준호의 5회에 걸친 제기차기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도 수업 시간을 해볼까요? 13개밖에 못 차나? 난 한 300개 정도 차는데. 자, 이때 두 사람 중 제기차기의 횟수의 표준 편차가 작은 사람을 구해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우리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죠. 일단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진호부터 구하겠습니다. 진호 평균부터 구할게요. 진호 평균은 일단은 별량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6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총 5배니까는 5를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럼 5분의 이러다면은 11, 11, 22, 22, 29가 되겠네. 그죠? 5분의 29. 근사값으로 따지면은 5점 얼마 정도 되겠네. 그죠? 직접 나눠볼까요? 5, 25, 5.8이네요. 그죠? 5.8. 그 다음에 준호는 준호의 평균도 구해볼게요. 준호도 마찬가지로 총 횟수는 5번이고요. 2개, 3개, 5개, 10개, 13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5, 10, 20, 33이네 이거죠. 그러면 6.6이네 이거죠. 그런데 여보세요. 자, 진호는 평균이 5.8이죠. 5.8을 기준으로 조금 평균에 가깝게 있죠. 그래서 표준편차가 작은 애는 진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굳이 분산을 구하지 않더라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간격을 확인을 하면은 표준편차가 큰지 작은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9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부 학생들이 1분 동안의 발차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입그림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과 최변값을 구하시오. 얘네들이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죠? 이게 13, 14, 14, 16, 20, 21, 22, 25, 26, 29, 30, 31, 31, 31, 32, 34, 37, 43, 44, 51, 53 되겠죠. 자, 일단은 중앙값이랑 최변값을 먼저 구하네요. 일단은 최변값부터 구할게요. 최변값은 31이 제일 많죠. 31이 3번이나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최변값은 얼마? 31. 그리고 총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여기는 5개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5개가 아니고 4개네요. 별량의 개수가 4개, 1, 2, 셋, 넷, 다섯, 6개. 얘는 7개, 얘는 2개, 2개가 되겠죠. 그럼 별량의 총 합을 구하면 13에다가 8을 더하니까는 21이 되겠죠. 21. 그러면 중앙값은 홀수계죠. 딱 가운데 있는 게 되겠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그러면 딱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앙값은 30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값은 30. 자, 7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5명의 일주일 동안의 운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답하여라. 자, 일단은 별량들은 6, 9, 8, 10, 7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전체 별량을 다 더하면 되겠죠. 10 더하기 7. 전체 별량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죠? 그럼 5분의 이렇게 더하면 15고요. 이렇게 더하면 18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25가 될 거고 15 더하면 40이 되겠네요. 따라서 평균은 8입니다. 평균 8. 각 자료에 대한 편차를 구하시오.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빼면 되겠죠. 별량이 지금 6에서 평균 빼고요. 그러면 편차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8 1 8 마이너스 8 0. 그 다음에 별량 10 마이너스 평균 2. 그 다음에 별량 7 마이너스 평균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편차를 구하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편차를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전체 합을 확인해서 0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다 0 나오죠. 그죠? 자, 73번 가겠습니다. 73번. 다음은 학생 8명의 일주일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이다. 평균 중앙값 중
어느 것이 자료의 중심 경향을 잘 나타내었는지 그 값을 바르게 구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 값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중앙값이 낫겠네, 그죠? 중앙값. 중앙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별량의 크기 순대로 작은 애부터 시작합니다. 11,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53 되겠죠. 별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니까 짝수겠네, 그죠? 그럼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 되겠네요. 따라서 16 더하기 17에서 2를 나누면 16.5가 되겠네요. 따라 4번이 되겠습니다.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였더니 x 11, 13, 16, 17이었다. 이 별량에 대한 평균과 중앙값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자료의 개수가 지금 홀수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홀수계이기 때문에 중앙값이랑 평균값이 같다. 그러면 중앙값은 지금 1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평균값도 13입니다. 그럼 평균은 자 별량 x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6 더하기 27 총 별량의 개수는 5개. 평균이 중앙값이랑 같다고 했죠. 그죠? 중앙값이 13. 그러면은 양비에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그러면은 24, 16, 40, 57이네요. 57, 5, 35, 5일은 65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65 마이너스 57. 결국 x는 8이 되겠습니다. 됐죠?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중간고사에서 A, B, C, D, E 5명의 학생이 받은 국어 점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답하여라. 자, X의 값을 구하시오. X는 편차입니다. 편차의 총합은 얼마죠? 자, 편차의 총합은 0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얼마? 0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1 더하기 x가 0이 될 거고요.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평균이 70점일 때 학생 C의 국어 점수를 구해라. 자, 학생 C의 편차는 입니다. 그럼 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편차는 별량에서 그렇죠. 평균을 뺀 값이죠. 그죠? 그럼 편차가 2라고 했죠. 그 학생의 점수가 별량이죠. 별량은 모릅니다. C 학생의 국어 점수는 몰라요. 이게 국어 점수가 되겠죠. 빼기 평균이 7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별량은 72점. 국어 점수는 7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학생 5명의 사회 성적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할 거냐? 분산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할 거냐?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에서 별량의 개수를 나눈 거죠. 그죠? 그럼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편차 여기 나와 있죠.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별량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분의 9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16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죠? 5분의 이렇게 더하면은 5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은 10이고요. 16. 그러면 5분의 76이 되겠네요. 그죠?
5분의 76. 그러면 나누면 76을 5로 나누면 5, 1은 5, 26, 5, 25, 25, 15, 20, 15.2가 되겠네. 15.2. 분산이 15.2니까 표준편차는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15.2가 되겠습니다. 됐죠?